네, 선생님. 저는 다 아시죠? 예. 제가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됐고 오정남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극 권해주셔서 이렇게 이런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PPT로 그날 이제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거꾸로 교실을 표방하는 또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먼저 사전 영상을 준비를 했고 이걸 보시고 제가 제시하는 또 다른 뭐 설문조사 퀴즈 폼 같은 걸 드릴 텐데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만나 뵙고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뭐든지 다 즉흥적으로 제 생각대로만 다 했으니까 잘 이상하더라도 아니다 이상하시면 꼭 의견 주시고 고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숨겨진 본능을 깨워라. 이 본능에는 선생님의 교사로서 저는 아직 경력이 작아서 아직 그 신규 때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막 그런 큰 꿈을 안고 계신 그때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정말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원래 또 인간은 놀기 좋아하는 움직이기 좋아하는 이런 본능도 깨워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부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바뀌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이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냥 저는 요즘에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거꾸로 교실을 처음에 너무 감명 깊게 보고 행동하면서 지금까지 일단 한 5년을 계속해서 이제 6년 차인데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성배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교실이란 뭔가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5개념은 바로 잡기를 할 건데 중복되는 말도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 자랑입니다. 문자를 몇 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의 문자인데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5학년 맡으신다고 들었어요. 참 학부모님들 정보도 빠르세요, 그렇죠? 추첨하시는 거 엄청 기다리고 계시대요. 근데 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엄청 슬퍼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또 여기도 이건 이제 올해 받은 문자인데 이건 이제 작년에 졸업하신 학부모님이신데 6학년 때는 저희 반이 아니었고 5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졸업하시는데 다른 반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해 초에 또 이제 저를 늘 기다리고 계시던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되게 또 슬퍼하시는 이런 게 있고 저는 또 자랑이 선생님 학생부 작성할 때 행동 특성을 쓸 때 항상 천자 이상씩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 쓰고 못 쓰고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던 그대로 쓰다 보니까 늘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쓰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무수히 많은 자랑거리가 있으시고 감사 문자 엄청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도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저랑 같은 반 되고 싶다는 게 해마다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 저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있어도 한 번 경험하고 끝나고 싶은 분은 없다는 거. 뭐 이런 거 좀 자랑하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저 되게 부끄러워서 지금 귀가 빨개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또 더 자랑하고 싶은데 뭐 구글에 미량초 공성배 이렇게 치시면 도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이제 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학부모님께 써주신 건데 이제 저는 이런 칭찬을 장난 아니죠, 선생님. 여기에도 제가 보여드리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부루타 뭐 다중매체 그리고 다양한 방법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수업 영상 그리고 뭐 강의 계획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랑할 것이 말이 있는데 좀 줄었는데 좀 제가 이렇게 이런 문자를 받고 이런 글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사실 뭐 표창 이런 것도 그게 뭐 예전에 하나 받은 거 빼고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누군가에게 뭐 제가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같이 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좋아서 혼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받고 결실을 조금 아주 작은 거지만 맺고 있다는 게 사실은 다 저의 거꾸로 교실을 통한 교실 학급 운영, 교실 혁명 뭐 이런 게 제일 큰 이유라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고 선생님들도 이미 사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선생님들이시지만 저는 일단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해봤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거꾸로 교실이라 하면 일단 수업을 뒤집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꾸로 교실은 끝이 아니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선생님 제 원래 준비한 것에는 파워포인트가 다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써볼게요. 일반적인 수업. 일반적인 수업은 교사가 학교에서 설명을 하겠죠. 야, 여기 봐라.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다. 자, 그럼 이제 더 활동을 해보자. 학생들이 활동을 하겠죠. 집 가면 이제 이거 숙제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수업이라면 이제 이걸 뒤집어 봅시다. 집에서 먼저, 여기는 집이 맞으면 여기 집에서 먼저 사전 강의 디딤 영상이라고도 하고 사전 강의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는 활동 위주, 본인들의 활동, 협업 이것들 중심으로 해결을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그리고 학교에서 과제까지 집에서 해야 되는 과제까지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학교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전 강의에는 사실은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글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사진 이런 것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강의식 설명 내용 이런 부분을 압축해서 올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얘야 여기 봐라 누구야 여기 봐라 광민아 좀 봐라 좀 응? 정남이 또 떠들지 말고 또 글 쓰지 말고 낙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지는 또 운동 그 라켓 집어넣고 뭐 이런 시간을 다 빼는 거죠. 다 빼면 진짜 가르치는 시간은 사실 10분 내외 설명하는 시간 이거를 집에서 보고 오는 겁니다. 보고 오면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교과 간 통합과 그리고 재구성을 통해서 진짜 활동 위주의 수업 애들이 몸으로 움직이고 머리로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로 해야 될 것들까지 여기서 다 과제 수행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화 익힘책을 숙제로 늘 내주셨다면 거꾸로 교실 핵심은 수화 익힘책까지 학교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하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거꾸로 교실의 좀 기본 틀인데 저도 사실 기본 책을 봤던 게 거꾸로 교실 존 버그만 그리고 에론 샘즈 선생님이 쓰신 거꾸로 교실이라는 책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여기서 되게 많이 느끼고 감명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책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재구성해서 제 생각을 좀 풀어 쓴 거라 너무 조금 좁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비고츠키라는 아저씨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접 발달 영역 중에 또 이제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고도 하죠. 아주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 강의를 통해서 집에서 유능한 타인 선생님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사실 또 집에서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학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강의를 통해서 과제를 해와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스스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와서는 학생 스스로, 이게 또 학교에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또 여기서 학교에서는 또 친구의 도움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친구 도움도 받고 이 과정이 조금씩 지나면서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도 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이런 단계들이 계속 연습이 돼서 근접 발달 영역의 이런 아주 원리가 저는 거꾸로 교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의 목표도 사실 이런 비고츠케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이걸 따라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무대책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교실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LT를 증가시키는 거죠. Authentic Learning Time을 실제 배움 시간이에요. 실제 배움. 온갖 잡다하게 필요 없는 시간 다 빼고 진짜 배움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가만히 앉아있기를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한 교과를 오래 공부할 재미없고 선생님 설명도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 공부하는 수업 듣는 것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 중심, 그리고 교과 재구성이 늘 가능해요. 저는 시간표를 제 마음대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그 전주에 꼭 안내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연차시 있고, 제 시간표를 보면 저런 크레이지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국어 미술이 꼭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정말 오전 일과 엄청 빡세게 아이들과 함께 해결을 하고 피드백까지 나누고 나면 매일 1시간 어떻게든 에너지 발산을 시켜주려고 해요. 그게 1시간 그냥 노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아이들과의 그 사회 시간에 있는 의사결정 모형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면서 지내면 좋을지, 어떤 교육과정, 어떤 성취 기준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함께 계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저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이게 이것과 좀 비슷한데, 아이스크림을 처음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재밌는데 나는 누군가, 나는 클리커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인디스쿨 쓰면서도 정말 처음에는 혁신이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결국 이것은 내 자료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처음에는 좋지만 큰 차이가 있고, 결국 한 차씩 때우기는 되지만 크게 교육 과정을 움직이기엔 너무 벅차고 재미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는 일단 내가 나만의 무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준비하고 수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이런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만의 무기가 생겼다는 것에서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이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이제 지식적인 측면만 가능하다 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또 활동만 강조하다 보면 지식적인 가르침이 또 부족하게 되고, 선생님은 늘 이런 딜레마 속에서 지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도 이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시작하고 큰 학교 폭력 문제나 큰 싸움이 교실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활동 위주로 시키면, 협업 위주로 시키면 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트러블도 처음에는 얘기 안 할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 트러블에 집중하고 그 트러블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날은 과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 트러블 해결하는 것만 해도 엄청 큰 과제 해결이니까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얘기하는 법,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잘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모둠도 사실은 제가 다 정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애들 성향에 맞춰서 제가 좀 정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제가 아이들한테 여유가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당장 숙제 안 해오고 화내고 준비물 안 가지고 화냈던 제가 강의 안 들었어? 좀 이따 들어도 돼. 왜냐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는 이거 하고 다시 과제 해결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강의를 안 들었으면 들어도 되고, 듣다 과제 해결하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도 되고, 그냥 강의 더 듣고 싶으면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이러니까 화낼 이유가 없어요. 아주 이 문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꾸로 교실 핵심은 강의식 수업 핵심은 강의식 수업이 아닌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스키마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게 시켜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수업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숲을 본다 생각해서 한 단원 단위로 좀 교과 간 재구성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강의에서는 어떤 말을 할 건지, 어떤 지식을 전해줄 건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의에서는 지식을,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알려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원래 수업 때는 항상 협업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활동 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유와 피드백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학생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클래스팅에 또 올려서 결과물 학부모님들도 이런 댓글을 받고 공유도 서로 하고, 집에서 또 이야기거리가 생겼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에서는 대화와 갈등 이런 것들 모두 존중해주고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좀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준차는 당연히 있고, 그 수준차를 아니야 너 무조건 잘할 수 있어가 아니고, 너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너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친구를 이렇게 도와줘도 돼 라고, 그러니까 그런 동료 교사를 되게 많이 활용하고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수학에 약하더라도 사회에 굉장히 강한 친구도 있고 또 체육에 강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 모둠 활동을 많이 하고 거꾸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자기 특정 교과의 강점을 나타내는 교과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저는 저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았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교실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출발점이 같게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친구, 다니지 않은 친구에게 똑같이 같은 지식을 미리 전해주는 거죠. 미리 알고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문제는 아니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동기유발. 매번 새로운 영상을 찾을 필요도, 새로운 뭐 이렇게 발문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강의가, 그리고 퀴즈풀이 그 자체가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부끄러운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 또 반복 학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딜레마인 지식적인 부분이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또 좋은 건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요. 사전 강의를 통해서 내 목소리, 내 선생님 얼굴이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학생들 이름 한 번씩 불러주면 엄청 좋아요. 지금도 한번 불러볼까요? 이번엔 누구 볼까요? 영님이 잘하고 있나? 이러면 깜짝 놀라죠. 어, 나 지금 유튜브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현주는 또 이마에 뭐 나는지 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 엄청 기다리고, 제가 하루라도 아파서 학교 안 오는 날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보러 오셔도 제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플 때 빼고는 무엇을 할지 미리 다 과제를 제시하고 선생님들이 크게 손이 안 가도록 해놓고 가긴 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신규 선생님도 그렇고 연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도 나만의 교육과정을 진짜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진도에 헉헉대지 않고. 왜냐하면 성취기준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또 그걸 디딤 영상을 제공해서 학교에서 활동 위주로 하면 시간이 아주 여유롭게 운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런 무게중심, 학생들의 무게중심이나 학교 폭력도 이렇게 방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역량들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주 큰 단점인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교실 거의 뭐 사장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하는 데는 엄청 열심히 해요. 대구 미래교육 네트워크나 이런 데도 엄청 많이 하는데,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좀 왜냐하면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재구성하는 거 너무 힘들고 고민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너무 바쁘죠. 저도 전담 시간에 엄청 바쁘고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일 수업을 준비하면서 드림 영상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너무 바쁘죠. 화장실 할 시간도 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우려한 민원이 제가 처음에 미랑초등학교 3학년을 했었는데 우려하시죠. 염려하시고 그래서 3월 한 달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늘 교육을 했고 편지를 항상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자세한 실제 운영 사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지 말라고 오정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그런 민원도 있고요. 또 이게 또 걱정이긴 해. 그게 가능하겠니? 그게 돼? 어떻게 그게 돼? 뭐 거꾸로야. 그냥 해. 이렇게 하는 주변 시선도 있어요. 드림 영상 만드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쉬운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유료 어플 사용하는데 돈 10,000원 투자하시면 깔끔하게 그냥 편안하게 영상 제작할 수 있거든요. 얼굴도 안 나오고 제가 지금 제작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거꾸로 교실 5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원격 수업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수업은 선생님들의 본시 수업을 진짜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이고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이 넘겨주는 게 또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원격 수업이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디스쿨 아이스크림 쓰면 굉장히 쉽죠. 근데 한차 시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진짜 고민 없이 그 1년의 교육과정을 또 몇 년을 운영하시려면 이런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디딤 영상만 가능하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글도 가능하고 신문기사도 가능하고 또 어떤 뭐 노래도 음악 시간이면 노래를 미리 알아놓는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미리 사전에 알고 오는 게 중요하니까. 예체능 복원은 불가하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체육에서 농구 수업을 할 거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대형으로 준비 운동을 하고 어떤 기본기가 있고 어떤 그냥 기본 동작들을 알려주기만 해도 학교 와서는 크게 그것들을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건 수업도 사전에 선생님이 지식을 내주고 그런 보건 수업을 어떻게 만약에 성폭력 교육에서 실제 활동 중심으로 어떤 사례들을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역할극도 할 수 있고 그런 발표도 할 수 있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찍기 어렵다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영상 찍으면 요즘 화면 녹화 엄청 쉬운 어플도 많고 제가 쓰는 전자칠판 어플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재미없는데 이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리고 퀴즈도 하나 낼 텐데 퀴즈보단 설문입니다. 거기에 답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화요일날 많은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영상을 선생님들을 거꾸로 교실로 끌어들이기 위해 꼬시기 위해 만들었는데 충분히 유혹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진과 더 많은 실제 사례는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 모임이 지속됐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뒤에 후속 설문도 꼭 해주세요.